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편지는 하나원 시인이 장복래 여인에게 보낸 장양 앞에라는 제목의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1993년 11월 12일 장복래 여인이 발행한 나의 슬픈 반생기 457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양 앞에, 정말로 오래간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와 더불어 찾아온 장양의 청전지는 고독한 나의 가슴에 비처럼 촉촉히 눈물 적시고 은선 같은 비가 장양의 기도로서 나렸으리라 정녕 믿고 싶고 내 마음의 가뭄의 기쁨에 울게 한 것이 장양의 청전지라 하겠고, 꽃과 나무와 태양과 새가 반가이 나를 맞고 또 그것을 즐기던 청춘을 내 이제 먼 여기서 다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인생의 애환을 눈물 적시고, 이렇게 편지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전지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한자로서 푸른 편지지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선이라고 하는 말은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은으로 된 선처럼 보이는 비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학수고대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는 이방인이야만 하고 사랑에도 눈을 가려야 하고 한많은 지선의 엘레이지에 짐승이 되어보기로 하여 죽음을 찾아가는 삼방의 유명을 통곡하기도 하고 한 번밖에 없는 자살을 아끼고 눈물을 뿌리는 황토길 천리 만리를 보리필이 불며 애로이 걸어보는 국토 편력의 세상길을 애면하면서 세상을 다시금 아름답게 보고 인환의 거리의 인간사가 무척도 그리워하면서 인간 인생을 모두 다 필일일이 불면서 눈물 머금고,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을 뜻하나 여기서는 좀 이질적인 사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원 시인이 이방인이라는 잡지에 수필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같은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이름은 19세기 후반에 바이올린 연주자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이 곡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용도로 편곡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겠습니다. 원곡의 라장조에서 다장조로 조를 바꾸면서 빌헬미는 바이올린의 4현 중 가장 낮은 음역대를 낼 수 있는 지선 하나로만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레이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엘레지라고 하는데 슬픔을 노래한 악곡이나 가곡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미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 그 엘리지의 여왕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방이라고 하는 것은, 삼방은 함경남도 안변군에 있는 한 지명으로서 삼방약수로 불리는 약수로 유명해진 동네인데, 하나원 시인이 월남할 때 삼방협을 탈출하면서 쓴
삼방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곧 지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밝음을 뜻하며 흔히 죽은 사람을 두고 유명을 달리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원 시인의 시가 여러 편 등장하는데 삼방에서라든지 전라도길, 보리피리, 국토편력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원 시인의 시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로에 시인의 집이란 곳이 있습니다. 요새는 늘 이 집에 다닙니다. 이것이 나의 일상의 인간 사회와 접촉하는 가장 즐거운 공간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어떤 늙은 시인, 마음은 아직도 연애 없이는 살 수 없는 멋쟁이 호랍이 사무실이자 침실이며 식당, 응접실 겸하여 충무로이가 번거로운 거리에서 살고 먹고 자고 여기는 지금의 시인, 작가 할 것 없이 모두들 모여들곤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여주고 또 눈물도 가져오는 여성들도 출입이 심하고 나는 서울에 가면 이 집에 꼭 찾아갑니다.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늙은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원 시인에게 문학적 영향을 많이 끼쳤던 박거영 시인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박거영 시인은 본명은 박귀손이고 1916년 4월 9일 함남 원산 출생으로서 1943년 중국 상하이 국민대학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수료 후에는 상하이에서 대한일보를 발행하였다고 하고요. 중국에서 귀국한 후 시작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49년 첫 시집 바다의 합창을 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악의 노래 1951년 등 다수 시집을 간행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산문집 하나원 시 감상을 1960년도에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박거영 시인은 하나원 시인에게 문학적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곳을 찾아주신다니 퍽 고맙습니다. 오실 적에는 꼭 통지하여 주십시오. 자주 내가 돌아다니니까요. 금년에는 보육원에다 못을 놔놓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가뭄에 못해서 아이들이 야구, 축구들을 하고 있다가 요새싸 비가 와서 제법 못이 되어 지금 아이들이 보드 타고 목욕을 하고 옷을 흙탕물에 적셔 보모 선생님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 아이들께는 돼지, 겨우 칠면조 등등을 기르고 있는데 여학생 아이들은 화려한 사치를 즐기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드는데 요새는 귀족같이 아니 여왕같이 살려고 하는 까닭에 기합을 줍니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보육원의 생활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육원에다 못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못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을 뜻하는 것이고 놔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압이라고 써놨는데 기압이 아니라 기합이 되겠지요. 기합은 군대나 학교 따위의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윗사람이나 상급자가 잘못한 아랫사람을 단련한다는 뜻에서 육체적 고충을 가하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남자들은 군대 가면 물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단체 기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계속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야단하면 실룩거리며 울기 시작. 며칠은 말을 좀채 하지 않아 내가 그 아이들께 사화하는 정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화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당파 싸움으로 사림 출신의 조정 관리 및 선비들이 반대파인 훈구파에게 몰려 탄압을 받은 사건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사과의 오타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따돌림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은 주로 꽃 가꾸기와 화단 손질, 꼬마들은 작년 봄 여대 보육과 출신인 보모가 무용과 노래 공부를 가르치며, 이 꼬마들은 밭에 있는 익지도 않는 호박, 박가지 등등의 손곶질, 아주 골칫대가리를 앓고 있습니다. 직원은 10명 가까이 있고 젊은 여선생은 아이들보다는 화장이 생명인 양 마음하고 있어 골치요. 이렇게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아름다움은 무죄인 것 같습니다. 갓 여대를 졸업하고 이제 보모로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마 보모로 이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 보모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내 얼굴을 좀, 내 몸매를 가꾸는 것에 더 신경을 써서 골치 아프다, 그런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제는 아이들이 많이 사회에 보내고 있고 지금 약 80명가량 있습니다. 우리 신명보육원은 서울 인천 간에서 제일 아담하고 깨끗하다고 소문이 높습니다. 아마 장양도 와보시면 탐나실 거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꼭 7년 세월을 피와 땀을 기울인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명보육원은 현재도 인천의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1952년 5월 하나운 시인이 창립하였으며 인터넷 주소는 http://www.sm1952.or.kr이며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49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슨 여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운 시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젠가 와서 장양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피아노나 풍금 없는 것이 탈입니다. 두 분 여선생들이 저한테 조르는 것이 피아노를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노보다 더 바쁜 것이 얼마든지 있어 자연 이것이 뒤처져 버립니다. 저같이 결백, 가로 열고 자칭 퀘스천 마크, 가로 닫고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요. 결백하고 운영한다고 하여도 참 어려운 것이 이 사업인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제일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나의 정열을 여기에 쏟아 놓습니다. 한번 꼭 오십시오. 장마가 깨이는 더위에 오신다면 저가 서울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부탁은 나의 얼굴을 보지 말 것과 쳐다보지 말 것.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분 여선생님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원 직원 전체의 사진인데 그 중에 젊은 여선생님 두 분이 이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마가 깨이는 더위에 오신다면 이렇게 하셨는데, 장마가 깨이는 것은 장마가 개는 또는 그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부탁은 나의 얼굴을 보지 말 것과 쳐다보지 말 것 이렇게 토를 다루셨는데 지난번 편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문둥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많이 이제 얽고, 그 다음에 눈썹이 거의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좀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혐오스럽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걱정하는 얘기가 내 얼굴을 눈썹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린 가슴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꼬마 예배당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이 사업이 나에게 남겨진 생명입니다. 나의 희망은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 또 이런 아이들의 중고등학교를 설치하고 또한 초급대학 정도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마 중학교는 내년 봄쯤 설립될 가망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여기서 중고등학교와 초급대학까지 세울 계획을 세웠으니 유경사업에도 지대한 관심이 컸던 국가 지도자급 인사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자랑만 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남은 일이라곤 남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바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화공화국, 이것도 현대잡지의 그 구상대로 해보아야 하겠는데 이것은 나의 힘에 벅차다는 것보다도 정부나 이 사회의 이해가 앞서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7, 80억 원이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요. 요 다음에 장양께서 실제로 신명보육원을 보시고 실망을 하지는 않을까 퍽 두렵습니다. 우표가 붙지 않는 글월에 대하여 저로서 죄 지은 것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사죄를 할까 걱정이 되어 차일피일 하던 것이 오늘날까지 되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십시오. 그 글월에는 좋은 분이 계신다는 사연인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어나갔는데요. 드디어 장봉래 여인에게 백마를 탄 기사가 나타났나 봅니다. 이럴 때 관련된 편지가 같이 있었더라면 더 리얼할 텐데 아쉽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여성은 자기를 진심으로 존경하여 주는 분에게 일생을 맡기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 아니겠어요. 더욱이 자당님께서 서두르신다니 결혼하시는 것이 좋을 일이 아니겠어요. 허기는 장양의 말씀과 같이 결혼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요. 그러나 평범한 여성에게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도 될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여기서 자당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장봉래 여인의 어머님을 지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기는 장양의 말씀과 같이 결혼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요 이렇게 쓰셨는데 이 말 속에는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장양이 편지를 보낼 때 지금 어머님께서 자꾸 손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연을 보내왔는데 하나원 시인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그래도 좀 섭섭한 감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나원 시인이 인문장에서 하고 싶은 뜻은 무엇일까? 은근히 혼사가 오가는 것이 신경 쓰인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양께 올리는 시 헌시를 어떤 것을 올려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 1시 반이에요. 개구리와 맹꽁이는 잠도 없이 밤새 울고 있습니다. 아마 내 마음같이 언젠가 헌시를 보내드리지요.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여기서 헌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 마음같이라는 뜻으로 보아 하나운 시인의 시 개구리라는 시가 있는데 개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구리라는 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월 중하순경에 나의 슬픈 반생기를 제2의 생명, 아니 고독한 생명과 제 명으로 그 전편이 출판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시집도 내야겠고, 그러면 이곳을 찾으실 때는 미리 통지하여 주십시오. 제가 사업관계로 출장을 잘 다니니까 사전 통지가 없으면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까지 마중을 가겠습니다. 장마철에 몸 건강하옵길 신명님께 기도드립니다. 7월 6일 하나운 올림. 이렇게 편지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7월 중하순경 이렇게 썼는데, 하나운 시인의 글 중에 후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후기라는 글의 나의 슬픈 반생기에 대하여라는 글 말미에는 4291년 10월 30일, 그러니까 1958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인천 만월사나 소우에서 저자씀 이 내용으로 보아 1958년 10월 30일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시집도 내야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볼 때 1955년 3월 20일 초판, 그리고 1955년 5월 30일 재판, 발행 후에 1959년 5월 30일 발행한 3판 보리피리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운 시인의 1957년, 58년, 59년 요 3개년을 들여다보면은 책을 낸 게 1959년 5월 30일 보리필이 3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월 6일이라고 했는데 연도가 아마 1958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7월 중하순경이 1958년 10월 30일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72화는 장양깨라는 하나운 시인이 장봉래인에게 쓴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운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